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른쪽 상단을 보면 밤 11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국제 유가도 이제는 중요도가 떨어졌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중요도가 다소 떨어졌다.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대로이다.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나스닥이 시작을 했는데 장 초반의 흐름은 강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괜찮고 테슬라는 지루하고 엔비디아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당연한 반등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도 그냥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냥 다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코스닥부터. 일단 알테오젠 어제 주말 방송에서 같이 봤었죠. 볼 때마다 좋다.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는 책임 안 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책임지던 종목도 아니긴 한데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좋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매력이 많이 떨어졌죠. 물론 더 갈 것 같지만 알테오제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로 매도를 했습니다. 알테오제는 패스를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PM 뉴스가 있나?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에코프로 PM도 매도를 했네요. 일단은 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없고 변동사항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팔았고 오너 리스크 제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말에 얘기했죠. 이동채 회장이 사면이 된다고 업황이 돌아서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 오너가 있어서 좋습니까? 지금은 업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 넘어가야겠죠. 중요하지 않는 뉴스이다. 그래서 패스. 에코프로도 여전히 오늘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는 해리스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해리스 지지율 검색을 해보니까 뭐 새로운 소식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다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코스닥 상위주로 많이 포진을 하고 있네요. HLB도 코스닥 시총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음, 뉴스를 보니까 HLB가 준비하고 있는 신약이 난소암에도 약효와 범용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이네요. 음,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참 남았죠. 네. 그리고 바이오가 최근에 좋습니다. HLB도 잠깐 보면 HLB 여기 급락 나왔을 때 악재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전체 방송에서 계속 이거 악재 아니에요. 네, 실패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회복이 되었죠. 네, HLB도 뭐 책임질 종목은 아니죠. 만약에 앞으로 신약 관련해서 성공하는 상황이 되면 대박이 나겠지만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도 넘어가시고 일단 지금 코스닥 상황을 보니까 바이오가 최근에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000당 제하. 얘도 아주 그냥 이제는 바이오가 안방을 차지했네요. 3,000당 제하에는 뭐 조정 중이네요. 얘는 넘어가겠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수급도 부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코스닥 탑5 종목을 봤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오가 좋은데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안 들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잘 버티고 있는데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스피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하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모두 괜찮았고, 하지만 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B2가 늘었다. 이건 좋지 않은 건데. 이건 좋지 않은 건데. 뭐 그냥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차트를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엔 반등을 하겠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오르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조정을 거칠 것이다. 물론 반등은 할 수 있죠. 그동안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결국에는 좋을 것으로 봐요.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총 두 번째 종목이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도 최근 어쨌든 돌아서고 있는데 강하진 않다. 안타깝게도 강하진 않다. 하지만 최근 이 거래일에서 외국인의 수급은 좋았다. SK 하이닉스도 차트를 보면 얘도 엄청 올랐었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고 일단은 네, 옆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황은 돌아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재미없는 것으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실명제, 최근에 전기차가 불이 났는데 고맙게도 중국산이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분위기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좀 조금 괜찮아졌다. 찔끔. 네, 나쁘진 않죠. 네, 괜찮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도 엄청난 기회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반등 시그널은 솔직히 없지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보겠죠. 네, 미국에서 가장 대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가동할 것이고,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대 수혜주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반등 시그널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넘어가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얘는 최근에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성장을 하긴 했지만 성장세가 둔화됐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이 가동될 것이다. 하반기와 내년. 그래서 다시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인지 계속 좋네요. 네. 월봉 차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차피 관심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볼게요. 주봉. 분위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바이오가 좋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접근하기는 아쉽죠. 근데 어차피 얘는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분위기 좋을 때는 네, 굳이 째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 좋다. 분위기는 좋다. 하지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넘어가시고 그 다음이 현대차. 현대차. 네. 이거는 뭐 2차 전지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벤츠가 불이 났기 때문에 최소한 국내에서 벤츠 전기차는 잘 팔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대차도 차트를 한번 봐봅시다. 현대차. 어허. 애매하다. 네, 애매하다. 물론 얘도 여기 웬만하면 여기가 바닥이겠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매력적이진 않아 보이고, 그래도 주황색 외국인의 수급은 견조하고 기관은 팔고 있고. 네. 현대차 많이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상대적으로 매력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견조해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패스. 그러면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 네, 네이버. 네이버, 얘 최근에 실적 좋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봉.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를 한번 봅시다. 역대급 실적에 반등 기대했는데 미지근한 네이버 주가 그러게요.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괜찮을까 했는데 이러고 있네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에도 네이버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비용 통제를 위한 영업이익 실험보다도 전반적인 매출 성장률 회복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주가 향방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네. 비용 통제를 위한 영업이익 개선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매출 성장이 중요하다. 그렇게 시장은 냉정하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광고 부분에서 호조를 보인 것만으로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실적과 주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매출 성장률 회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네, 결국에는 성장주는 매출 성장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이버가 이제는 성장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장주 대접을 받으려면 매출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채널에서도 정말로 100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네, 여전히 조정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패스하고 그러면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 하나만 보면 엔캠. 네, 엔캠은 다 빠졌죠, 뭐 이제. 엔캠은 다 빠졌죠, 뭐. 네. 계속 아니다 아니다 했었죠. 자산사채 물량이 너무 많다. 아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네, 좋은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네, 엔캠 다 빠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1 종목을 봤나요? 12 종목 더 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무엇을 볼까? 음, 코스피에서 많이 오른 종목 삼성 SDI. 삼성 SDI는 뉴스만 일단 보겠습니다. 연내 양산을 향해서 미국 배터리 공장이 시운전에 돌입했다. 좋다. 좋다. 배터리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돌린다. 네, 이것만으로도 좋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위치한 합작 1공장 장비 반입을 마치고 시운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네. 그래서 연말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초 양산 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직 미국에 운영 중인 배터리 셀 공장이 없어서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달리 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기 가동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는 1공장 인근에 연산 34기가 규모의 이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공장은 2027년 초 가동이 목표다. 2027년이 되면 이 공장이 가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도 양산을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계속 좋겠네요. 네. 1공장과 2공장을 더한 배터리 생산 규모는 미국의 공장 규모는 67기가에 달한다. 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 SDI. 네, 일단은 좋지 않은데 주가만 봤을 때 주가만 보고 얘기하면 매수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꿈 꾸십시오. 감사합니다.